턱걸이 20개를 하려면 턱걸이 1개를 하면 된다.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지속적인 공부와 경험을 병행한다면 결국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라이코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주식 투자 핵심 수업입니다. 지은이는 이정윤, 출판사는 이레미디어입니다. 이 책의 저자님은 슈퍼개미 이세무사님으로 키움증권 실전 투자 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 3년 만에 100억 수익 달성, 2017년 샘표식품의 9% 지분, 약 200억 원의 지분을 공시하며 단기 매매와 장기 투자 양 분야에서 모두 검증받은 슈퍼개미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 책은 쉽게 읽히면서도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과 동기부여, 좋은 습관, 그리고 저자님의 인사이트를 일부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의 구성은 기본기의 중요성과 좋은 습관, 이 시대의 성장 산업과 유망 종목, 실전에서 중요한 기술적 분석과 예시, 저자님이 좋아하는 4가지 유형의 차트 예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일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잘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르다. 걸음마부터 배워야 넘어지지 않고 나중에 빨리 뛸 수가 있는데 일어서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하는 성급함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본기부터 착실하게 쌓아놓으면 공부할수록 재미를 알게 된다. 지식과 경험이 쌓일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즐거움도 느끼게 된다. 기본기 없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 공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는 사이에 기본기를 탄탄히 한 초보는 중수와 고수를 넘어 슈퍼개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는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어떤 기본을 쌓으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고 정보의 홍수에 빠져서 하루하루의 단기 시황과 종목 추천만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무엇도 갖추지 못한 채 말이다. 기본 공부는 오늘 하루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의존적인 투자 습관을 갖게 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판단으로 투자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든다. 그렇다고 공부만 한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론과 실전을 함께 익히는 것이 진짜 실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책으로 수영을 배운 사람은 결코 물에 뜰 수 없듯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이론 없이 실전만 반복하면 어느 순간 발전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된다. 반대로 실전 경험 없이 이론만 쌓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 이론 없는 실전은 순간적인 운에 의존하게 되어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언제든 무너질 위험이 있다. 저자님의 말처럼 이론과 실전의 병행은 주식 투자의 실력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이든 어떤 분야든 이론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실전 경험만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성장하는데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충분히 공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배운 이론을 실전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경험하는 시간 또한 필요합니다. 책이나 영상으로 공부한 것들 중에서 뭔가 와닿는 부분이나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소액이라도 배운 것을 실전 투자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서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투자자가 누리는 보상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동기를 갖고 실행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동기부여는 성공하면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먼저 성공한 투자자로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3가지이다. 첫째, 경제적 자유이다.
물론 경제적 자유는 모든 부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이지만 주식 투자로 성공한다면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둘째, 공간적 자유이다. 성공한 주식 투자자는 회사나 사무실에 출근할 필요 없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투자를 할 수 있다. 실제 많은 성공한 투자자들이 세계 여행을 다니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투자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인간관계의 자유이다. 사실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었을 때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바로 인간관계의 자유이다. 이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직업도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주식시장에서 나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관계도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지 않을까 싶다. 동기부여는 성공의 연료와도 같다. 성공 투자를 위한 똑똑한 공부법.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공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이 있다.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든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는 바로 책이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우선 남들이 많이 보는 베스트셀러, 특히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를 보면 된다. 내가 스테디셀러를 추천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많은 사람이 본 것을 나도 알고 있어야 한다. 주식 투자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공감 능력이다. 다른 투자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한다면 시장을 읽는 눈이나 종목을 보는 눈이 더 좋아질 것이다. 둘째, 오랜 기간에 걸쳐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은 적어도 주식 투자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많이 담겨 있다는 책이라는 뜻이다. 물론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하루하루 다르게 느껴지지만 그 흐름을 관통하는 원칙은 반드시 존재한다. 우리는 전설의 투자자들이 쓴 스테디셀러의 행간에서 그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저자님의 말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오랜 기간 시간의 검증을 받아온 책들은 무조건 읽고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투자나 스윙 투자를 하더라도 가치 투자의 대가들의 책을 읽는 것도 간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한 분야에서 대가 반열에 오른 사람들, 전설적인 투자자 반열에 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통찰이나 예리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적어도 같은 분야가 아니더라도 한 가지 이상의 배울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책 하나에 한 가지 깨달음과 배움을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모였을 때 정말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대형주는 중소형주에 비해서 주가 움직임이 무겁고 느리다. 다른 표현으로는 중소형주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보 시기에는 대형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목 선정의 선택지를 줄여서 대형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을 공부하고 투자하는 것이 실패의 확률을 낮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초보 시절에 주변 지인들의 권유나 쪽집게 도사들의 추천으로 인해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걸음마도 배우기 전에 뛰고 싶은 마음이 종목 선택에 나타나는 것이다. 느린 대형주보다 빠른 중소형주를 선택하지만 하락의 속도 또한 그렇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대형주와 중소형주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주식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지수 관련 대형주가 선봉에 서서 지수를 끌어올리므로 대형주가 더 유리한 시기이다. 반면 주식시장이 조정장일 때는 지수 상승에 제한이 있으므로 중소형주가 더 유리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대형주, 중소형주와 관련하여 종목 선정의 기법을 알려드리면 일반적으로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면 시차를 두고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반도체 소부장주가 움직이고 현대차가 움직이면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인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을 기억한다면 종목을 선정할 때 좋은
기준이 될 것이다. 이 시대의 성장 산업은 무엇인가? 1. 우리나라의 제1산업은 반도체이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한 이후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내준 적이 없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다. 이에 더해 시가총액 2위는 SK하이닉스로 최근 수년간 삼성전자보다 주가 상승률이 훨씬 높은 기업이다. 특히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한 HBM 공급 덕분에 AI 반도체 산업을 주도한 엔비디아의 주가 급등과 동반 상승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등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을 고려했을 때 주식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관련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 제약 바이오 사업.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한 산업은 바로 제약 바이오 산업이다.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력과 자금력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전국 모든 대학의 의과대학이 가장 높은 커트라인을 보여서 우수한 인력이 의과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연구 결과가 수십 배 이익으로 나올 수 있어서 가장 큰 스타트업 자금이 모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제약바이오 산업이다. 특히 생명 연장의 신약 개발에 더해서 최근에는 위고비로 대변되는 비만 치료제와 수많은 항노화 의료기기의 개발로 비만 치료 관련주와 의료기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제약 바이오 투자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여러분의 최적 포트폴리오에 제약 바이오를 포함해야 하지만 큰 비중의 투자는 자제하여 갑작스러운 신약 개발 실패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기를 바란다. 3. K산업. 대장금, 겨울연가 등 오래전부터 불어왔던 한류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 요즘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 느낌이다.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인기,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시청률 폭발을 일으켰다. 이처럼 한류 열풍의 선봉은 당연히 K엔터이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성공하면서 중국에서 이미 성공한 오리온 초코파이에 이어서 음식료 한류 열풍의 주역이 되었다. 삼양식품이 농심의 시가총액의 4배가 넘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국내의 인기보다 해외 인기가 주가 상승에 훨씬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텐버거를 잡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사랑받는 우리 상품, 우리 기업을 잘 찾아야 한다. 4. AI와 로봇 산업. 수년 전부터 AI 시대를 대비하자고 했지만 한낱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때쯤에 챗 GPT가 탄생했다. 막연하기만 했던 AI 시대를 활짝 열면서 우리에게 시각화시켜준 것이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고 우리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우리가 뇌를 어디다 떼어놓고 사용할 수 없듯이 기기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4차 산업의 기술들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핵심 기술이다. 특히 사람처럼 관절을 쓰고 걷는 로봇의 최종 목적지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로봇이고 같은 논리로 자율주행 산업에까지 AI 기술 발전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국내의 로봇 산업은 매우 기대가 큰데 거의 모든 대형 그룹이 사활을 걸고 로봇 산업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고 그룹인 삼성이 뛰어들면 그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삼성그룹에서 로봇 사업에 뛰어들면서 로봇 상용화를 선포하더니 급기야 휴머노이드 로봇 1세대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였다. 삼성뿐 아니라 LG그룹 또한 LG전자에서 모바일 사업을 철수하기로 하면서 그 인력과 자금력을 로봇 사업에 집중하고자 청사진을 밝히더니 로봇스타를 인수하고 로보티즈에 투자하는 등 발빠르게 로봇 기업을 인수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국내 M&A를 넘어서 해외 기업 M&A를 성사시켰는데 그 주인공은 사족보행 로봇으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이다. 이렇듯 국내 굴지의 그룹들이 로봇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AI의 발전이 로봇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줄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 종목을 선정할 때 재무제표, 재료, 차트 등
삼박자가 맞는 종목들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시장 전체 위험에서 조금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종목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옥석을 구분하여 중요 정보만 분석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간 상승률 상위 32종목을 매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오늘 테마주의 상승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며칠에 걸쳐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시장의 흐름과 테마주의 추세를 읽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누가 사는지를 파악하라. 주식은 수급이다 라는 말이 있다. 수급은 수요와 공급을 뜻하는 말이다. 개인, 기관, 외국인의 매수 주체 중 외국인의 매수세가 중요하다. 첫째, 외국인은 개인보다 경제를 판단하는 시야와 정보력 면에서 크게 앞서 있다. 둘째, 외국인 자금은 대체로 중장기 투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순매수 자금이 국내에 새롭게 유입되는 자금일 확률이 높다. 물론 단기적인 헤지 펀드도 있지만 그조차도 국내 개인이나 기관의 투자에 비추어 보면 중장기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순매수는 국내 증시의 수급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외국인이 추세적인 순매수를 이어가는 장은 강세장일 확률이 높다. 즉 매우 높은 확률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장기적으로 유입될 때 대세 상승장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개별 종목별 매매 동향을 체크할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매수한 종목 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은 쌍끌이 순매수라 하여 좋은 신호로 본다. 특히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을 찾는 것은 HTS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고급 정보 중 하나이며 잘 다듬으면 훌륭한 매매법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볼 때는 연속 일수와 순매수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매수하는 연속성이 있을수록 적은 금액이 아닌 큰 금액으로 매수할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중의 심리는 차트에 녹아있다. 알렉산더 엘더가 설명한 3M은 주식 투자자에게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개념이다. 3M이란 주식 투자자에게는 기법, 심리, 자금 관리가 모두 중요하다는 이론이다. 솔직히 3M의 개념을 알기 전까지는 투자 기법이 주식 투자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주식 투자의 경험이 쌓일수록 투자 기법보다 심리와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있다. 특히 심리 관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겨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주가가 올라가면 대중은 탐욕스러워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를 느끼는데 일반 대중에는 나를 비롯하여 모두가 포함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가가 올라갈수록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바뀌고 조금만 더 벌자고 욕심을 내다가 이익을 실현할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 초기에는 버티다가 공포가 극에 달하는 바닥 최저점에서 결국 손절매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매우 주관적인 불안 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주가 차트이다. 주가 차트에는 대중들의 심리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분석을 잘해서 좋은 종목을 골라도 심리를 이겨내야 하는데 대중의 심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는 주가 차트이다. 그리고 모든 투자자들의 심리가 봉 차트 하나하나에 녹아있다. 봉 차트를 분석할 때 개별적인 단일봉의 의미도 생각해야 하지만 봉이 여러 개 연결된 패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봉의 모양보다 위치가 중요하다. 봉의 패턴은 크게 상승 반전형, 상승 지속형, 하락 반전형, 하락 지속형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거는 책에 있는 봉 패턴, 캔들 패턴의 4가지 예시입니다. 상승 반전형은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 그리고 전봉의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을 때 이 2개의 캔들을 가지고 이런 형태를 바로 상승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상승 장악이 되면 위로 올라갈 확률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승 반전형 중에 샛별령 패턴이 있습니다. 샛별령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봉으로 형성되어 있죠. 첫 번째 봉은 음봉이 형성되고 두 번째 봉은 단봉의 양봉이 형성되고
세 번째는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샛별령 패턴이 구성되는 겁니다. 둘 다 상승 장악형 캔들인데 아무래도 신뢰도는 2개로 형성되는 것보다 3개의 캔들로 형성된 상승 장악형 캔들인 샛별령이 좀 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승 지속형 캔들인데 대표적으로 상승 지속형에 적산병이 있죠.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연이어서 양봉이 3개 나타나는 게 바로 상승 지속형 중에서 대표적인 적산병입니다. 이게 바로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게 바로 적산병과 흑산병인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양봉이 3개 나온다는 것은 상승 지속형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고가권에서 이렇게 적산병이 나타나면 이제 다음 봉을 조금 긴장을 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추세가 반전될 확률도 품고 있는 게 바로 적산병입니다. 이게 위치에 따라서 2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승 지속형 중에 상승 돌파 개평은 여기 이제 갭이 발생했는데 갭을 메우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말합니다. 양봉이 나오고 갭 상승 양봉이 나왔다가 이 갭을 메우는 음봉이 나왔죠. 이렇게 갭을 메우고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은 패턴이 바로 상승 돌파 개평입니다. 그리고 하락 반전형, 하락 장악형 패턴이죠. 상승 장악형과 반대되는 거죠. 양봉이 나왔는데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오는 경우 이게 바로 하락 장악형입니다. 그리고 하락 반전형 중에 석별형 패턴은 긴 양봉이 나오고 2번째 짧은 양봉이 나오고 3번째 이 양봉을 잡아먹는 긴 음봉이 나오면서 이게 하락 반전으로 나가는 게 바로 석별형 패턴입니다. 둘 다 똑같은 하락 장악형이지만 캔들이 3개로 형성된 석별형이 좀 더 강한 하락 반전형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고가권에서 음봉이 3개 연속 떨어지는 것은 하락 추세로 나아가는 하락 지속형이 될 수 있는데 저가권에서 음봉이 3개 연속 떨어지면 상승 반전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흑산병과 적산병은 위치에 따라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캔들 패턴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하락 지속형, 하락 돌파 개평은 음봉이 나오고 갭 하락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양봉에서 갭을 메우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게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갭을 메웠다가 다시 하락으로 나아가는 하락 지속형 패턴입니다. 이동평균선의 실전 활용법. 이평선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정배열과 역배열이다. 완전 정배열은 이평선의 위치가 위에서부터 5, 20, 60, 121선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이다. 반대로 역배열은 정배열과 반대로 120, 60, 20, 51선이 위에서부터 역으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이다. 확률적으로 정배열 차트가 역배열 차트에 비해 우상향으로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오를 확률이 높다. 정배열 또는 역배열의 종목은 영원히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주가는 일정한 파동을 갖고 변동하고 그 파동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이평선은 수렴, 돌파, 확산을 반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역배열 차트에서 바닥을 찍고 정배열 진통 과정을 거치면서 이평선은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렴 이후에 돌파의 형태로 주가 방향성이 정해지면 골든 크로스가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정배열에 진입하게 된다. 그 이후에 상승 모멘텀이 더욱 강화되면서 확산의 과정을 거친다. 이평선 확산 과정의 끝에서 주가가 천장에 오르면 다시 역배열로 움직이면서 수렴 과정을 거치고 다시 아래로 하락 돌파. 역배열 차트의 이평선 확산 과정에 진입한다. 즉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반복 파동이 이평선의 수렴, 돌파, 확산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랜빌 8법칙. 이평선을 활용한 매수와 매도의 가장 좋은 예가 그랜빌의 8법칙이다. 그랜빌의 8법칙은 다음과 같다. 1. 이평선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국면으로 진입한 후 주가가 이를 위로 뚫는 경우에는 매수 신호이다. 2. 이평선이 상승을 지속하고 있을 때 주가가 하락 돌파하는 경우 일시적 하락으로 매수 신호이다. 3.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는 경우 하락하다가 이평선에 닿으면 매수 신호이다. 4. 주가가 이평선 아래에서 급락하는 경우 단기 매수 신호이다.
5. 이평선이 상승 추세에서 하락 국면으로 진입한 후 주가가 이를 아래로 뚫는 경우에는 매도 신호이다. 6. 이평선이 하락을 지속하고 있을 때 주가가 상승 돌파하는 경우 일시적 상승으로 매도 신호이다. 7. 주가가 이평선 아래에 있는 경우 상승하다가 이평선에 닿으면 매도 신호이다. 8. 주가가 이평선 위에서 급등하는 경우 단기 매도 신호이다. 이거는 책에 있는 그랜빌의 8법칙 예시입니다. 첫 번째부터 다시 보면은 이렇게 점선이 이평선이고 빨간색 선이 주가입니다. 이평선이 우하향하면서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방향을 돌리고 있죠. 이럴 때 주가가 이평선을 돌파한다면 매수 신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평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주가가 단기간 급락한다면 이것 또한 매수 신호입니다. 세 번째,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이평선에 닿았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릴 때 이거는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돌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 신호입니다. 네 번째, 이평선 아래에 주가가 있다가 단기간 급락을 했을 때 단기 급락 후에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수 신호입니다. 그리고 매도 신호를 보면 이렇게 이평선이 상승 후에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주가가 이평선을 뚫고 내려간다면 데드 크로스로 매도 신호입니다. 그리고 6번, 이평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평선을 돌파한다면 이거는 일시적 반등으로 다시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도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평선 아래에 주가가 있는데 이평선에 닿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 이평선의 저항을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매도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주가가 급등한다면 단기 매도 신호입니다. 단기 급등 후에는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단기 매도 신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랜빌의 8법칙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잘 활용한다면 실전에서 대응하는 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차트 분석을 하는 결정적 이유, 추세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주식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인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의 종목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차트 분석에 있어서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추세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그리고 비추세가 있다. 이 중에서 상승 추세의 종목을 매수해야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 비추세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일정한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므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만만치 않다. 반면 하락 추세의 종목은 싸 보이지만 반등의 시점인 변곡점을 정확히 잡아내지 못한다면 매수 후 손실이 날 확률이 더 높다. 차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추세와 변곡인데 먼저 추세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추세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간, 기울기의 각도, 지지 또는 저항의 횟수이다. 먼저 긴 기간의 움직임이 추세의 신뢰도를 높인다. 일봉 차트를 볼 때 100일치를 보는 것보다 200일치를 보는 것이 추세를 파악하기 쉽고 그 신뢰도가 높아진다. 또한 이평선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추세의 힘이 크다는 것이니 그 신뢰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상승 추세, 지지의 횟수가 많을수록 하락 추세 시에 저항의 횟수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진다. 보통 추세를 관성의 법칙에 비교하는데 추세에도 관성의 힘이 작용한다. 더 무거운 물체가 더 빠른 속도로 더 오랫동안 움직였을 때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관성이 커지듯이 추세의 기간이 길고 그 기울기가 클수록 추세의 힘이 더 커지는 것이다.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추세를 알기 위해서이고 상승 추세, 비추세, 하락 추세를 구분하여 가장 승률이 높은 상승 추세에서 매매하기 위해서이다. 추세 분석을 통해 추세를 읽고 패턴 분석을 통해 변곡을 예측하는 것이 차트 분석의 처음과 끝이다.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라는 주식 격언이 있다. 격언처럼 세력이라고 해도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 거래량은 충돌의 힘이기 때문이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수요, 매수와 공급, 매도가 만나는 점에서 주가와 거래량은 결정된다. 즉, 거래량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견이 충돌했을 때 발생하며 충돌의 힘이 클수록 거래량이 커진다. 또 다른 주식 격언은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는 말도 주가와 거래량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주가와 거래량의 상관관계에서 중요한 4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늘면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줄면 주가가 하락한다. 거래량이 늘었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악재가 있는지 주가를 누르는 세력이 있는지 찾아보고 시차를 두고 주가가 오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가가 내리지 않는다면 호재가 있는지 저점 매수 세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시차를 두고 주가가 하락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주가가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면 변곡점에 가까울 확률이 높다. 거래량이 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고가권까지 올랐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이 무렵 주가는 변곡점을 거쳐서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된다. 시장에서는 에너지가 소진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세 번째, 주가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변곡점에 가까울 확률이 높다. 거래량이 줄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바닥권까지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이 무렵 주가는 변곡점을 거쳐서 상승 추세로 접어들게 된다. 시장에서는 에너지가 축적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네 번째, 최고점과 최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한 후 변곡점을 형성할 확률이 높다. 상승 추세의 끝인 최고점에서 대량 거래 음봉이 하락 추세의 끝인 최저점에서 대량 거래 양봉이 발생하면 그 지점이 변곡점일 확률이 높아진다. 슈퍼개미가 좋아하는 4가지 차트 패턴. 내가 좋아하는 첫 번째 차트 유형은 완전 정배열 상태에서 직전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차트이다. 1년간의 신고가인 52주 신고가와 상장 이후 최고가인 역사적 신고가가 중요하고 역사적 신고가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완전 정배열 차트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의 로키드 마틴 같은 역할을 하는 방산 기업이기도 하고 우주항공산업 또한 아우르는 하나그룹주의다. 러우 전쟁 등이 촉발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각 국가는 자주 국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가격과 성능에 우위가 있는 K방산이 주목받았고 하나그룹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솔루션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일봉입니다. 여기에서 저자님이 얘기한 완전 정배열 차트의 신고가를 돌파한 구간이 바로 요 구간입니다. 완전 정배열의 신고가 돌파가 된 요 구간부터 급등이 나왔죠. 이제 완전 정배열 차트의 신고가를 돌파하는 형태 패턴을 저자님이 이런 유형의 차트 패턴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정배열로 일단 고속도로가 잘 닦여 있고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면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상당히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차트의 유형입니다. 두 번째 차트 유형은 완전 정배열 상태로 우상향하면서 이평선에서 눌림목 조정을 받으며 다시 상승하는 차트이다. 아무리 상승 추세가 강해도 매일 오르는 종목은 없다. 추세가 아주 강한 종목은 21선에서 눌림목 조정 후에 강한 반등으로 다시 상승하게 되며 21선이 뚫리더라도 61선에서 지지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정배열 상태에서 이평선의 눌림목 조정 이후 상승할 확률이 높으려면 완전 정배열이 지속된 기간이 길고 상승 각도가 가파르게 유지되어야 한다. 정배열 눌림목 조정 차트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이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의 대장주이며 국내외 원자력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기존의 원전 산업 이외에도 차세대 발전소 형식 중 하나로 SMR이 미래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작고 조립이 가능한 원전을 말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SMR 관련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관심 두는 이유이다.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 일봉입니다. 여기에서도 완전 정배열인데 121선을 깼다가 얼마 안 돼서 바로 돌리고 상승 후에 다시 21선을 깼다가 들어 올렸죠. 다시 21선의 지지를 받고 돌아나가는 그런 패턴입니다.
저자님이 좋아하는 두 번째 차트 유형의 예시는 주가가 상승 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돌아나가는 그런 패턴을 선호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쭉 상승이 나왔죠. 완전 정배열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돌아나가는 패턴이 저자님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차트 패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차트 유형은 완전 역배열에서 바닥을 찍고 정배열로 전환하고 있는 차트이다. 역배열에서 정배열 전환, 진통 과정의 차트에는 HMM이다. HMM은 해운 물류 기업으로 컨테이너를 사용해 운반할 수 있는 모든 화물, 원자재와 원유, 플랜트 등 벌크 화물까지 배로 운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HMM 일봉을 보면 이쪽 부분은 역배열에서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있죠. 그랬다가 수렴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배열로 전환을 하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을 하는 그런 진통 과정을 나타내는 그런 차트 유형을 저자님이 세 번째로 선호한다고 하십니다. 완전 정배열이 된 상태가 아니라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차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차트 유형은 완전 역배열에서 정배열 전환의 진통을 거치고 정배열에 성공하여 완전 정배열에 막 진입한 차트이다. 완전 정배열 초입 국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정배열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이격이 벌어지는 확산 과정이 나오거나 정고점을 돌파하며 신고가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완전 정배열 초입 과정의 차트에는 YG 엔터테인먼트다. YG 엔터는 전 세계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베이비몬스터, 트레저, 블랙핑크 등의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다. YG 엔터 일봉입니다. 역배열에서 이렇게 진통 과정을 겪고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서 이평선 수렴 후에 이평선이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이죠. 이 구간이 바로 정배열 초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배열 초입 구간을 노릴 수 있는 이런 차트 유형의 패턴을 저자님이 네 번째로 선호하는 유형의 차트 패턴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차트는 내가 좋아하는 순서이며 이는 정배열 진통 과정을 거치고 완전 정배열에 진입하여 눌림목 조정으로 우상향하다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차트의 일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중에는 비추세 차트가 없다. 이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나는 비추세보다 추세를 좋아하며 완전 역배열에서 바닥을 잡으려는 노력보다 완전 정배열에서 신고가를 잡으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